남욱을 본방석에 앉힌 이유 이거였다. 법정에서 계엄 운운하였다. 아니, 남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민간업자죠. 대장동 그 민간업자 일확천금을 한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로비해서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그쪽에 실세였던 정진상, 김용 여기 로비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시도를 해서 실제로 성공을 했는데 다 들통이 났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날아갈 뻔했는데 이재명이 집권하고 나서 막 그 진술을 바꾸면서 이재명과 결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그러니까 그때 그 1심에서 그 1심 재판부가 어떤 뭐 추징금 이런 것들 선고를 하지 않아서 2심에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퉈서 수천억 원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정권에서 항소를 못하도록 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방석에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정영학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남욱은 또 그것을 자기 재산 찾느라고 무슨 뭐 그 법원에 조치를 뭐 취하기도 했고 나중에 성남시에서 또 이거를 이 계좌를 뒤져보니까 전부 다 깡통만 남겨놓고 이미 돈은 다 빼돌렸다. 하여튼 그 남욱이죠. 그 남욱이 이재명과 윈윈하는 딜을 한 거로 지금 확실해지고 있다는 저는 그 심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오늘 다른데 기사가 잘 안 나와서 한겨레 신문 기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겨레는 마치 남욱의 편을 드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해석을 해드리죠. 검찰 협박 주장한 남욱, 계엄하시는 분들 없는 기억도 만들어내야. 이게 재판장에서 왜 이 보호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재명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개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계엄하시는 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무슨 뭐 이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으로 가져가는 거를 무슨 뭐 내란 종식 차원이다. 아무거나 이제 그거 갖다 붙이는 그 상황에서 법정에서 남욱이 계엄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엄하시는 분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겨레는 이제 남욱 쪽에서 씁니다. 어떻게 쓰냐 하면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변인들, 남욱의 주변인들도 기소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그때 다 했는데 그거는 이 검찰이 협박해서 한 거야. 사실은 그 이재명이 잘못한 거 없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확천금을 받은 그 대가입니다. 사실상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남욱이 검찰이 자기를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기소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성남에 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내려가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그분들, 성남지청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했으니까 서울중앙지검과 같은 목적과 취지일 거라고 이해를 했다. 그런 수사 방법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런 수사 방법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재판부가 물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들까지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것을 다른 지청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이런 지금 그때 그러니까는 마치 그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바꿨다는 식으로 다시 진술을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이제 막 바꾸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판부가 그러면은 변호사가 남욱도 변호사인데 자기도 변호사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인데 왜 그 당시에는 항의도 못했느냐. 자기도 변호사인데 왜 검찰이 그렇게 막 협박하고 하는데 항의도 안 했느냐. 그거 하니까 남욱이 하는 말이 계엄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시키신 분들이 그러면은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수사를 받으면 없는 기억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압박을 많이 받는다. 계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뭐 계엄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그냥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또 한겨레는 또 그대로 씁니다. 계엄하시는 분들. 없는 기억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남욱은 그때 이재명이 집권하기 전에 했던 진술들을 지금 다 하나씩 다 뒤바꾸고 있죠.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 원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 가는 걸로 알았다. 이재명 측근은 정진상, 김용 쪽에 전달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갔죠. 김용에게 갔죠. 그런데 그 또 말을 지금 다시 바꾸고 있으면서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상 그 재판에서도 처음에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구축된 상태에서 수사 방향을 그냥 따라간 거다. 이렇게 막 진술을 막 바꾸고 있죠. 바로 이걸 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돈방석에 앉게 해준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배도 또 나중에 어떤 뭐 재판에 정인으로 나오든지 하면은 또 똑같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런 진술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공권력을 그 국가 제도를 이용을 해서 국가기구 검찰이라는 그 기구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항소를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고. 자, 오늘은 또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 드렸는데 오늘 김민석 그 주제로 국가 테러 대책회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셀프 지정. 2016년 테러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다. 자, 그래서 테러로 이게 뭐냐면은 특정 인물을 국가 차원의 피해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을 국가 차원의 피해자로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수사도 이제 지금 다시 할 거고 경찰이 빛의 속도로 바로 피습 테러 사건 TF를 구성하겠다. 바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실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테러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처음 지정된 이 지정자가 테러 피해자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커트칼 피습도 있었고 김영삼 또 그때 뭐 피습당한 뭐 달걀 테러 같은 뭐 피습당한 적도 있었고 이해창 전 총재도 있었고 최근에 배현진도 있었고 그때 송영길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피습당한 게 많은데 왜 이재명만 셀프로 해가지고 이게 국가 차원의 피해자로 규정을 해버렸느냐.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뭐 배우를 파헤치겠다. 공모자를 수사하겠다. 근데 지금 그때 가해자는 벌써 징역 15년 받아서 복역 중이죠. 복역 중인데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 내려진 거를 다시 이것을 다시 파헤치겠다. 이렇게 하는 또 저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게 본인이 국가 차원의 이 테러 피해자다. 그러면은 뭐 좀 상징성 같은 것이 또 생기는 것이죠. 1호 피해자, 테러의 1호 피해자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 또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